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때 병설 유치원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단설이나 병설이나 엄마들 불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겁니다.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 여론조사에 대해 검증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 다른 신문들이 받아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의위원장이 KBS 여론조사 자문위원입니다. 이 사안 뭉개고 갈지 주목됩니다.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이 일부러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는 민영화 안 한다, 이러던 정부였지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검찰은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전에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우병우도 함께 재판에 넘기려 했지만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부러 구속영장을 헐겁게 작성해서 기각되게끔 유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고 전해드렸지요. 이에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 대표들은 법원 행정처의 컴퓨터를 확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지목된 행정처 컴퓨터를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 군사행동은 상황이 매우 위협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방어적 행동 가능성은 70%라고 전망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공중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 이동도 방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트럼프가 보통 인간이라야 말이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다자 대결에서 4%, 양자 대결에서는 13%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서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여론조사의 문제점,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 여론조사에 대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샘플링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는 이 여론조사에 왜곡 작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것 아니냐. 자체 데이터베이스, 즉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추출해서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지요. 주로 유선전화 응답자 비율이 높은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집전화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서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진 사안은 없습니다만 경향신문이 비중 있게 실었다는 점 주목됩니다. 다른 언론들, 이거 왜 침묵하지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는데요.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 이를 한겨레가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엿새 동안 채용 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통상 보름 이상이던 이전 접수 기간보다 훨씬 짧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정보원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용 채용이었으며 인사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문준용 씨의 학력 증명서는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닷새 뒤에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당시 문준용 씨가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학력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후 서류 심사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요청으로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읽어보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한겨레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를 둘러싼 특혜 임용 논란을 검증했습니다. 2008년 카이스트 교수, 2011년 서울대 교수로 안철수 후보 부부가 나란히 채용된 배경에 안철수 후보의 후광이 작용했다는 의혹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카이스트 생명과학정책 분야에 임용된 김미경 교수의 자질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카이스트 임용 당시 김미경 교수의 생명과학정책 관련 논문은 한 건에 불과한 탓입니다. 2011년 서울대의 교수 채용 심사위원회에서는 김미경 교수의 임용 적정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미경 교수의 연구 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김미경 교수를 의학과 생명공학 정책 분야의 정교수로 임용했는데요. 당시 김미경 교수의 관련 분야 논문은 2개였습니다. 네, 특혜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는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을 보장하고 특성에 따른 운영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어린이 학부모들이 안철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립 단설 유치원은 시설과 설비가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어서 교육의 질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2015년 전국의 단설 유치원 설립 비율은 전체 유치원 9,000개원 가운데 3%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 공립 유치원 수용률은 70%인데 반해 한국은 20%에 불과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재임 시절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면서 결국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노태강 전 국장이 박근혜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순실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말인데 다른 종목이 많은데 박근혜가 승마만 챙겨서 돌아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순실은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일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떼먹는 신종 갑질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 10%를 위약금으로 낸다. 이런 조건을 계약서에 내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계약서의 손해배상 부담이 과하다고 보고 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받는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은데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 연 5%까지 올릴 수 있지만 계약서에 인상률만 쓰고 어떤 경우에 올릴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수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이 일부러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습니다. 2017년 SR 업무 추진 계획 문건에는 SR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돼야 하는데 이를 피하자는 논리입니다. SR 애초에는 민영화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죠. 100% 공적 지분으로 법인이 설립된 회사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 준서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학생 200명이 동원됐습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원광대 학생들을 실어 나른 사람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였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전남, 제주 지역 경선이 열린 지난달 25일 원광대학교 학생 200여 명은 45인승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전북 익산에서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버스를 예약한 사람은 국민의당 소속 전국 청년 부위원장 출신의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원광대 총학생회 출신으로 현재 전북 익산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광대 총학생회 출신의 전 간부도 김 씨가 국민의당과 연관돼 있는데 이번 학생 동원 건에 김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벌하겠습니다. 광주 선관위와 전북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조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찬성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인 당론과 배치된 것인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당론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JTBC 보도입니다. 우선 사드 배치 문제인데 당론으로는 아직까지는 반대이고 후보는 찬성입니다. 당론도 바꿉니까? 후보가 원하고 있고 예.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사태가 변경돼 있기 때문에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사드는 현 정부와 미국 간의 합의가 돼가지고 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예. 그것을 퍼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는 어떻습니까? 그건 원칙적인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또 바꿀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때렸더니 이상한 당이 떠오른다는 것인데요. YTN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뜬 것은 불과 닷새입니다. 예.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뜬 것은 불과 닷새인데 그 사이에 문재인 후보 대세론으로 거의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의 64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뇌물 관련,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바다 이야기 관련. 그러고 난 뒤에 지지율이 빠졌어요. 예. 근데 빠지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왜 못 왔느냐. 우리가 탄핵 관련된 정당입니다. 예. 보수 정당은. 그래 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갔는데 그게 불과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이제 솟아오른 게 5일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SNS가 워낙 발달해서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 여론 형성에 막바지 가면 2, 3일 만에 여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 대선이 됐으니까 이 나라가 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그 전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래도 그 좌파 후보 둘보다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신뢰감도 주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인데요.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경로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역시 YTN 보도입니다. 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국민들께 하신 말씀 어떠세요? 받으세요. 제대로 소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받으세요. 네. 경찰은 신구청장 진술과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신구청장의 배임과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우병우 영장 기각.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래요. 그거 많이 했습니다. 특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귀가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기자들의 송곳 질문에 수고 많이 한다며 동문서답. 불사조 우병우. 그는 누구인가?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됐고요. 검찰에 쭉 근무했는데 특수통,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이런 대검 요직을 섭렵하다가 그러나서 2014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그 민정비서관이 될 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세요? 예, 1등한 사람은? 예, 420억 원이 넘어요. 끝발, 재력. 그의 힘은 하늘을 찌르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무렵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정치권 최고의 우병우 전문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 검찰국장은 작년 국감에서 우석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전 수석과 100수십 차례 통화를 했고 김수남 총장도 20번 넘게 통화했습니다. 자기는 전화를 받기만 했다더니 사실은 먼저 6번이나 걸었습니다. 특히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출범하는 날에도 무려 20분을 통화했습니다. 이들은 민감한 시기에 우수석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나 해외 출장 문제를 상의했다고 합니다. 우수석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자기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차관? 우병우에게 절절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마이뉴스에서 조응천 의원. 우병우 수석은 검찰 및 사정기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멱살을 딱 잡고 있는데, 아킬레스를 딱 잡고 있는데 그 검찰이 어떻게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인사권을 상실한 지금은 왜 절절매일까? 김호준 딴지 일보 총수 진행하는 TBS 라디오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은 몇 년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다 끌고 들어가겠다. 현직 검찰 간부급들 중에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나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나 죽이려면 다 각오해야 할 걸.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릴 테야. 오늘의 날씨.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4월 12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